않습니다. 염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중이염에 걸렸다라고 했을 때 어떤 증상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사진을 한 장씩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있는 사진은 그 맨 위에 있는 사진은 왼쪽, 오른쪽, 양쪽 그 고막 소견인데요. 고막에 염증이 아주 심각하게 진행이 돼서 고막이 팽윤되어 있고 그래서 압력이 심해져가지고 고막이 지금 터지기 일보 직전이고요. 그 밑에 사진은 치료 완치 후에 정상화된 고막 사진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것이 전형적인 급성 중이염의 그런 상태인데 이렇게 고막이 많이 부어 있으면 통증이 나고 그 다음에 귀 울림 증상이 있고 심지어는 염증이 뇌, 청각신경까지 침범을 하게 되면 어지러움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한 경우에는 그 다음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위에 있는 사진이 급성 중이염 사진인데 염증이 심해져서 고막에 미세 천공이 생긴 상태죠. 그래서 고막에 천공이 생겨서 고름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역시 밑에 사진은 적절한 치료 후에 거의 완치돼 가고 있는 고막의 소견이 보이죠. 이렇게 고막에 천공이 생겨서 염증으로 인한 고막 천공이 있는 경우에는 이 바깥쪽으로 고름이 이제 흘러나오는 그런 심각한 증상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진은 이 급성 중이염 상태가 어느 정도 치료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고막 안에 염증이 남아있는 상태죠. 삼출액이라고 그러는데 고막 안쪽에 삼출액이 남아있는 상태. 이런 경우에도 적절한 치료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이런 고막 안에 있는 고름이 코 쪽으로, 코 속으로 이제 염증이 빠져나오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통증이나 무슨 발열이나 이런 어지러움증 증상은 적지만 주된 증상은 이제 난청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이소와 같은 경우에 학동기, 이제 막 언어 발달, 그다음 학습을 해야 되는 나이에 이렇게 이 사진과 같이 고막에 염증이 거의 100% 이상 꽉 차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보다 청력이 한 20% 내지 30% 떨어져 있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하는데 특히 학업생활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뭐 심지어는 이제 안면신경이라고 그래서 그 중이강 안쪽을 지나고 있는 우리 얼굴 근육을 담당하는 안면신경에 염증이 생겨서 안면신경 마비, 즉 얼굴 신경이 마비가 올 수 있는 그런 아주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경우에 따라서 화면을 통해서 원장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중이염으로 인해서 어지러움증뿐만 아니라 안면마비까지 올 수 있다고 하니까 간단히 끝날 질환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중이염의 원인은 무엇이고 도대체 왜 생기는 건지 그거부터 차근차근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급성 중이염인 경우에 특히 뭐 만성 중이염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세균과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대부분 코 안에 서식하고 있는 그런 세균들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감기를 걸렸다든가 아니면은 일교차가 심한 경우에 갑자기 기온차에서 코가 막혔다든가 이렇게 코 안에 환기가 안 되고 좀 더 염증이 잘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코 안에 세균 바이러스들이 귀로 침범을 하게 되는 거죠. 코의 염증이 귀로 가게 되면은 중이염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소아에서 이제 중이염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나이에 비해서 편도선과 아데노이드라고 그래서 이런 면역기관이 목구멍과 코 뒤에 있는데 그것이 비이상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큰 경우에는 그것이 세균들의 번식하는 그런 번식소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또 귀하고 가깝기 때문에 거기에서 세균들이 급작스럽게 번식을 해서 중이로 침범을 해서 중이염을 많이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의 경우에는 편도선이 거의 다른 사람보다 한 서너 배 정도 크고 아데노이드와 같이 비대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술을 해서 제거를 해야지만 어느 정도 그 완벽한 그런 재발성 그런 중이염을 방지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특히 중이염이 많이 생기는 그런 경우는 어른에 비해서 그 이관이라고 그래서 귀하고 코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관이 있는데 어른들은 좀 얇고 그것이 얇고 이렇게 수평으로 되어 있어서 세균이 거꾸로 올라가는 그런 가능성이 별로 적은데 아이들은 그 관이 두껍고 이렇게 짧기 때문에 코와 귀가 수평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코에 있는 염증이 이렇게 귀로 금방 넘어가는 그런 해박적인 구조가 있기 때문에 아이한테 더 중이염이 많이 생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습득 나이 연령대에 이렇게 중이염이 생기게 되면은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지
환자의 학습에 큰 지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아들에게 중염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여름이기 때문에 물놀이 참 많이 하잖아요. 네. 물과 또 중염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물놀이를 많이 한다고 해서 뭐 네. 귀에 물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이 다 중염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그 야외에서 오염된 호수나 강가 이런 데서 무분별하게 수영을 하는 경우에 오염된 물 속에 있는 세균들이 귀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고막에 염증을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고막 염증도 일종의 그 중이염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실내 수영장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실내 수영장 물은 뭐 비교적 깨끗하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실내 수영장을 이용시키실 때 아이들을 처음 수영장을 데려가시기 전에 그 전에 이비인후과를 좀 방문하셔가지고 귀 안에 있는 귀지를 먼저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귀지가 원래 자연적으로 배출이 되게 되어 있는데 수영을 자꾸 하다 보면은 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귀지가 다 불어가지고 자연 배출이 안 된 그런 병적인 상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귀가 눅눅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고막염증, 중이염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러한 야외에서 물놀이를 하는 게 특히 그 요즘 바닷가에 가서 이제 물놀이를 하신 경우에 귀에 이제 바다 모래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경우에 그런 것은 반드시 이제 집 근처 오셔서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셔서 귀를 깨끗하게 청소를 하시는 게 중이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수영장을 가기 전에, 물놀이를 가기 전에 관리하는 방법부터 또 물이 들어갔을 경우에 관리하는 방법까지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중이염은 한 번 걸리게 되면은 또 재발이 심하다고 하고 또 초기에 잘 치료를 못할 경우에는 계속해서 평생 동안 고생을 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아이들은 더욱 심하다고 하대요. 네, 그렇죠. 그래서 가장 큰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관의 그런 구조적인 그런 발달 장애에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보통 7세 미만 아이들은 면역이 어른보다 훨씬 아주 절반 이상의 그런 면역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종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런 중이염의 원인균이 아주 취약할 가능성이 많고요. 그 다음에 뭐 편도선이 큰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가장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때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에 가장 저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재발적인 급성 중이염이건 삼출성 중이염이건 염증이 심해서 고막에 일단 천공이 생기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나이 먹어서 뭐 중년층이나 할아버지 될 때까지 쫓아다니는 그런 고질병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조기에 유소화 때 재발적으로 생기는 그런 중이염을 초기에 잡아주지 않으면 만성 화농성 중이염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은 아주 생활하는데 크게 지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이 사진은 10개월 된 저희 병원에 내원한 환자인데 이미 10개월 된 환자의 고막인데요. 위쪽에 있는 좌측 고막 사진인데요. 사진이 10개월 된 아이치고는 이미 60살 할머니 그런 고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막이 천공이 되어 있고 고름이 많이 흐르고 이런 경우에 적절한 치료를 하게 되면 위쪽 오른쪽 사진처럼 고막에 염증이 많이 제거가 되고 이제 천공만 보이게 되는데 이 소아의 경우에는 이렇게 만성 화농성 중이염으로 갔다가도 치료를 잘 해주면은 고막에 있는 그런 천공이 다시 완치가 돼서 고막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소아의 경우에 만성 화농성 중이염인 경우에는 고막이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미 나이가 들어서 중장년층에 생긴 만성 화농성 중이염은 고막 재생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이염 같은 경우는 원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초기에 진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듯하네요. 그러면 중이염 치료가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예, 일단은 이제 급성 중이염인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가 이제 통증이 되거든요. 그래서 통증과 염증, 발열 그런 약물 치료를 먼저 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증이 있으면 진통제를 쓰고 어떤 세균 감염의 의심이 되면 항생제를 쓰고 열이 나면 이제 해열제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항생제 투약 치료는 한 3, 4일 정도 하게 되면은 통증이라든가 이런 급성 증상은 대부분 좋아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증상이 좋아지더라도 수일간,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는 투약 치료를 더 하는 게 완벽하게 치료하고 중이염의 재발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그 편도선과 아데노이드가 비이상적으로 큰 경우에는 그것을 이제 절제하는 그런 편도선 또는 아데노이드 절제 수술을 이제 전신 마취를 하는 부담감이 있지만은 보다 나은 그 장점을 위해서 수술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출성 중이염인 경우에 안에 그 고름이 차 있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름이 찬 경우에는
그 고막을 절개를 해서 고름을 제거를 하고 필요하면은 환기 튜브를 유치하는 그런 수술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수술 가기 전에 일단 투약 치료를 하면서 보다 중염을 삼출성 중염을